성전시로 97권 성전 9년 10월 1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예주에서 전라도 부녀가 금성산 엄사에 가서 실행하는 것을 가장과 수령에게 책임지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해받은 전교에 이르기를 전라도의 백성들이 요사한 말에 미혹되었는데 만약 나주 금성산에 친히 제사하지 아니하면 그 해에 반드시 질병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추수한 뒤에 도내의 백성들이 멀고 가까움이 없이 모두 가서 제사하였는데 늙은이를 이끌고 어린이를 붙들며 가면서 길을 메웠다. 그 산에 이르러서는 남녀가 섞여서 거처하여 이로 인해 음란하여져 혹은 그 부녀를 잃는 자도 있었고 딸을 시집 보내는 자는 처녀를 데리고 가서 금성당에 머물면서 이름하기를 산신에게 시집 간 뒤에야 시집 간다고 하니 이 같은 패풍은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작해 보건대 엄사를 금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어리석은 백성이 요사스러운 말에 미혹되어 방자하게 행하고도 끄리낌이 없으니 엄한 법이 아니면 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컨대 이 뒤로는 금성산의 엄사에서 유숙하는 부녀는 실행하는 것으로 논하고 그 가장은 제서 유의율로 논하며 살고 있는 것을 수령으로서 검거하지 못하는 자 역시 중하게 논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도에도 아울러 엄하게 금하여 배풍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14일 에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14일 에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해받은 전교에 이르기를 무릇 북경에 가는 행차가 요동을 내왕하는 사이에 기마와 테마를 마음을 써서 먹여 기르지 아니하여 죽게까지 하는 것이 많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금과할 절목을 상의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참작해 하리건대 이보다 먼저 기마와 테마를 뽑아 정할 때에 사람과 말이 다른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인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하여 먹여 기르기를 삼가지 아니하고 단련사 및 사부사 서장관이 혹 성식으로 인하여 배도하여 감으로 먹여 기를 거리도 검사해 살피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죽는 것이 자못 많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북경에 가는 사신이 강을 건넌 뒤에 말의 털, 빛깔과 종인의 성명을 가축 기록하여서 아뢰게 하고 단련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마피를 점검하여 만일 죽거나 여위고 약한 것이 있으면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그리고 북경에 간 사신을 맞이해 올 때에도 위의 예의에 의하여 점거하여 죽거나 여위고 약한 것이 있게 되면 단련사, 사부사, 서장관, 종인 등을 모두 추국하여 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테마는 짐 싣는 말이고 종이는 말에 딸린 사람이고 배도는 이틀 걸을 길을 하루에 감을 말한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1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길내, 흉내, 군내, 빈내, 가래의 이것을 오래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 군례를 삭제한다면 오래가 갖춰지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례를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군례 가운데에서 총통을 만드는 법만 삭제할 뿐이다. 외인이 본래 성류황을 쓰는 법을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이 법이 외국에 전해진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 하였다. 이 승수가 말하기를 총통을 만드는 법에 약을 쓰는 법이 실리지 아니하였으니 외인이 비록 본다 하더라도 화포를 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니 진실로 해로움이 없습니다 하니 영사 김국광이 말하기를 약을 쓰는 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삭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삭제할지의 여부를 상의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고병국의 통신사로 온 자를 내가 믿을 수 없다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대마도 도주에게 물으니 도주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살마주 박다 사람이 거짓으로 서기를 만들어 온 것인 듯합니다. 예전에 유구사자라고 일컫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박다 사람이 유구국에 가서 청하의 서기를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온 자도 아마 이러한 부류일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또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에 따라서 거짓 사자가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하니 이 승소가 말하기를 사신이 이르기를 기다려서 그 나라의 풍속과 국왕의 파괴를 물으면 참된가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서산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전일에 박중선 신정 등의 일을 아뢰었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평양군과 신정은 벼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강희맹에게 아첨한 것이 아니며 주의를 잘못한 것이 아니며 세력을 굳게 결탁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정은 생각하건대 박중성은 강희맹의 사촌 동생인데 혐의하지 아니하고 이해를 끌어대면서 억지로 변명하여 스스로 옳다고 하니 벼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권을 계속해 잡아서 권세가 일문에 있으니 세력을 굳게 결탁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든 관사의 일은 지극히 작고 전조의 권한은 지극히 중하니 가볍고 작은 것도 상피하고 벼슬을 이어서 주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중하고 큰 것을 상피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 위에 좋은 명망이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필이면 박중선을 추천하였으니 강힘행에게 아첨함이 아니며 주의를 바르게 하지 못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권의 중한 책임은 마땅히 어진 인재를 극진하게 골라서 제수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강희명의 일문에게만 주겠습니까? 박중선은 벼슬한데 비록 오래되었을지라도 문관을 지내지 아니하여 사대부와 왕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을 듣거나 얼굴을 본 자도 오히려 적을 것인데 하물며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아니함을 능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천관의 장이 되어 전형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면 쓰는 것과 버리는 일이 반드시 마땅치 못할 것이며 수천하는 일을 하료에게 맡기면 정병이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신정은 본래 청렴하다는 여론에 들지 못하였는데 박중성과 더불어 종조에 같이 있으니 신정은 극이 한심스럽습니다. 길건대 노성하고 명망이 있는 자를 골라서 큰 권한을 주어 전하의 깨끗하고 밝은 정치를 돕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1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상당부원군 한명회 등이 오른편이 되고 연돈용부사 노사신 등이 왼편이 되어 짝을 나누어 승부를 겨누었는데 오른편에 이기자 호피 한 장을 하사하였다. 성종시록 57권 성종 9년 10월 1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서 박중선과 신정을 다시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1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조에게 아뢰기를 이 전에 받은 전교에 이르기를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도의 여러 고을의 경제소의 당상관 낭청은 각각 그 고을의 내외 조부모와 처부모의 세계가 있는 자를 임명하여 풍속을 단속하는 것이 고려의 떳떳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안도에 20여 고을 많은 당상관 낭청 두어 사람이 다스리니 예의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한도의 권세가 모두 두어 사람에게 있으니 대체 적당치 못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 개정할 절목을 상의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참작해서 자세히 살피건대 세종 조에 효령대군 이보가 본도 여러 고을의 경제소의 공사를 전적으로 관장하고 그 파괴가 관련된 종실의 당상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가서 참여하게 하여 이제까지 행하니 과연 다른 예와 다릅니다. 향이 있는 함흥군은 효령대군 이보로 하여금 예전대로 전담하여 다스리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일체 다른 도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제소는 지방의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울에 재류시켜 그 지방의 일을 의논하고 지방과 중앙관청과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게 하는 곳이다. 경소라고도 하였다. 낭청은 당 하관이고 내외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 형은 임금의 고향을 말한다.
성조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1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안빈색의 줄기. 안빈색의 자는 낙도이고 번관이 죽산현인데 연창위 안맹담의 아들이다. 성품이 총명하므로 세조가 특별히 선정관에 제수하여 승정원의 공사를 출납하게 하였는데 잘못 뜻에 맞아 승정원 동부 승지에 발탁되었다. 공조 참판 한승부 좌윤을 거쳐 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올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는 34세이다. 시호는 이평인데 마음을 편히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이 이이고 다스리는데 허물이 없는 것이 평이다. 사람들이 부유한 집에서 생장하면서도 호사하는 버릇이 없었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1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서건이 아뢰기를 강희명 박중선이 따라 정권을 맡아서 그 권세가 굳게 얽혔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한 집안의 형제가 함께 정권을 잡았다면 세력이 굳게 얽혔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 강희명은 이미 갈려서 그 권세가 없어졌으므로 세력이 굳게 얽혔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무인이라고 어찌 다 무식하겠는가? 만일 무식하다고 하여 쓰지 아니하면 이는 무반이 별다른 종류가 될 것이니 옳겠는가? 하였다. 대사관 안관우가 말하기를 박중선은 인품이 취할 만하나 임무를 전형하는 데는 능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허침이 신정을 청렴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나는 무슨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사람을 한 가지 일로서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1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내 자식 부정 이세필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1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첨지 중추부사 조관을 보내어 종마 50필을 가지고 북경에 가게 하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극기가 아뢰기를 강희명이 가리자 그 종제 박중선을 추천하였으니 어찌 그 사정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추국하여 후 이의 패단을 막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그 아들을 추천한 자가 있었는데 어진 사람이라면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지 아니할 것인데 동생으로서 형의 벼슬을 잇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고 이나의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지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당상관이 상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을 세운 지 이미 3년이 됩니다 하고 이극기가 말하기를 만약 상피하는 법이 없다면 비록 부자 형제일지라도 서로 이어서 정권을 잡을 것이니 그 형세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이 일찍이 말하기를 박중선은 전형을 맡을 만한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박중선은 보통 무신의 예가 아니다. 전조의 임무를 어찌 반드시 임무를 다 안 뒤에야 하겠는가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참판 신정도 물망에 맞지 않는 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전조에 있으면 어찌 능히 어진 일을 올리고 어지지 못한 일을 물리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물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지 지적하지 아니하고 한갓 여론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묻기를 신정이 만약 그렇다면 경등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자세히 말하라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만약 어떤 일이 잘못인지를 확실히 알면 마땅히 먼저 추국한 뒤에 깨달을 것이 어찌 자주 번거롭게 아뢰겠습니까 하고 경주는 말하기를 신도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다만 부자가 되면 얻지 못하고 얻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신정은 부자 되기를 일삼는 자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으면 경의 말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권경우가 아뢰기를 내일 사냥의 승지와 사관은 시장에 들어가지 말도록 명하였으나 승지는 왕명을 출납하고 사관은 임금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므로 입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사과는 듣고 본 것이라도 마땅히 써야 하는데 하물며 사장에서 기록할 만한 일이 없겠는가? 또 사장에 사람이 많으면 짐승들이 피해서 달아나기 때문에 이같이 한 것이다 하였다. 권경우가 말하기를 임금이 거둥하면 우사가 기록하고 말하면 좌사가 기록하므로 한 번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한 번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모두 사책에 쓰는데 이번의 사냥은 강무입니다. 강무는 나라의 큰 일인데 사관에 입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사관이 되어 을민년 강무 때에 수과하였는데 승지 두 사람과 사관에 입시하였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이극기 등이 신정을 전조에 임명할 수 없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2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양주 불람 동쪽 들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2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덕건대 아차산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하고 사냥하는 곳으로 만든다고 하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산은 예전에 강무하던 곳인데 요즘 산에 초목이 없어 짐승이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무 베는 것을 금한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묻자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조종조로부터 오랫동안 사장이 되었으므로 과연 초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강문은 하룻밤을 묵을 수가 없는데 만약 조금 멀면 할 수 없이 범야하여서 왕래해야 할 테니 어찌 옳겠는가. 이 산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하루 안에 왕래하기가 매우 편리하니 이곳을 버려두고는 강무할 곳이 없다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먼 땅에 강무하는 곳은 이미 모두 나무 베는 것을 금하였는데 이제 또 가까운 곳을 금하면 이는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세종께서 송골매를 검천 땅에 놓아서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큰 바람을 만나 노량을 건너지 못하여 대가를 머무르고 하룻밤을 묵었었습니다. 대저 강을 건너서 거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차산은 서울에서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강무하기에 편리하기로는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만약 초목이 없으면 짐승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나무 베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정은 윤희손이 말하기를 주나라 문왕의 동사는 사방이 70리로서 꼴베는 자도 가고 꿩과 토끼를 잡는 자도 가서 반드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만약 이 산을 금하면 이와 같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금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난한 소민은 가서 사냥할 리가 없을 것이며 가서 사냥하는 자는 반드시 매와 개를 많이 기르는 자일 것이다. 밑에 있는 자가 사냥하는데 사람들의 위에 있는 자가 도리어 사냥하지 못하겠는가? 만일 큰 군사가 사냥할 짐승이 없으면 옳겠는가? 하니 안선이 대답하기를 강희맹의 아랫바가 매우 그릅니다. 신은 원유를 두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두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신등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금할지라도 대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범야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에 함부로 다니는 일이 있다. 초경 3정에서 오경 3정까지 검하였다. 성정시록 97권 성정 9년 10월 2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장례원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받은 전교에 이르기를 문관, 무관, 생원, 진사, 녹사, 유음, 자손의 첩의 자손으로서 승중하는 자 외에 신분이 양인인 자의 자기 비첩의 자손은 보충대에 영구히 소속시키는 법을 상세히 마감하여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극이 살피건대 대전 성노간의 향리, 영리, 염간, 목자가 자기의 계집종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은 아비가 복역하는 곳에 역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비첩의 소생일지라도 모두 양인이 되게 하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노비로 삼지 못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양인인 자의 비첩의 소생은 대전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대에 소속시킬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기공친으로 하여금 진서의 노비를 삼도록 하였으니 골육을 해치고 이치에 어그러짐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컨대 이들로는 일제 신분이 양인으로서 자기의 계집종이나 처의 계집종 소생은 아비 및 조부모, 정모, 적동생 중에서 장례운에 고하여 영구히 보충대에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공치는 기복 1년, 대공복 9개월, 소공복에 해당하는 친척을 말한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4일 M자 첫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이파 동지중추부사 김순복 등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중국 서울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권정 내로 표에 배례하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이창신 등 5인이 일찍이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이산진에 도망쳐 왔는데 통사 유호양을 보내어 요동에 데리고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중의규가 지난 정축년에 공덕인을 전자로 써서 중보능에게 새겨주기를 청하여 상시로 수륙제의 방문 안에 찍은 죄와 중보능이 의규의 말에 따라 인신을 새겨준 죄는 대전에 의하면 차명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환속시켜 당사하게 할 것입니다. 중해심이 중담능이 청하는 말을 듣고 의규가 위조한 공덕 인신을 가지고 담능의 바라조성 권문에 찍어주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게 한 죄는 해심은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고 담능은 장 90대와 도 2년 반에 해당하며 아울러 환속시켜 당차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문은 여러 사람에게 어떤 일을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써 붙이는 글이다. 당차는 형벌의 하나이다. 신분에 따라 노동에 종사시켰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인 양인 김금동이 강도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하고 서자는 살고 있는 고리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쳤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구겸을 가선대부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 김승경이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통진의 죄수인 학생 허참이 말채찍으로 형 허담의 종의 아내를 때리다가 잘못하여 안고 있던 어린애를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주하우에게 물으니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하침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어미를 때리다가 잘못하여 그 아이가 맞아서 죽이기에 이르렀으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달이 못 되었으므로 물거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를 상고하여 주의를 정한다며 물거품에 견주어 가볍게 논할 수 없다 하니 진상군 강희맹 예조 참의 이 맹현이 말하기를 허침은 고정승 허조의 손자인데 허조에게는 다른 후사가 없으며 또 허침은 그가 묘의 나무로 벤 것은 노여와 그 어미를 때리다가 잘못하여 어린애를 죽였으니 그 정상을 용서할 만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율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나 다만 허정승에게 후사가 없게 할 수는 없으니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정 비전주 상승포 신전 능등수 원덕 서해도 대마주 관처수 진성 행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한명회 등 9사람이 왼편이 되고 윤사흔 등 9사람이 오른편이 되어 짝지어 나뉘어서 활을 쏘았는데 활쏘기가 반쯤에 이르자 한명회와 윤사흔이 노쇠하여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사양하니 쏘지 말고 술을 부어 돌리도록 명하였다. 한명회가 술이 취하 여러 번 태평성대를 일컬었으며 또 어탑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넘어지니 중간 10여인이 붙들고 나갔는데 한 명이는 사모가 떨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활쏘기가 끝나자 오른편이 이겼는데 표피를 각기 한 장씩 가사하였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투호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지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사마 온공의 투호보가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투호는 희롱하고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기 구하는 것이다 하였다. 투호는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놀이의 하나이다. 두 사람이 서로 대하여 청홍의 화살 모양의 막대기를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서 이것을 병 속에 던져 넣는 후에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고 짐을 겨룹니다. 연엄 때 귀족들이 많이 하였다. 사마온공은 송나라 사마광을 말한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강서의 죄수인 중학준이 최잉지를 달을 꿰어서 머리를 깎고 제주로 삼아 산골짜기에 가서 의복을 빼앗고 찔러 죽인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전옥서의 죄수인 양이 김순종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 성록에 의하여 교대시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성귀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오부합, 수롱합이 도망한 사람 나합 등을 철저히 찾는 사유를 알았다. 저 나합 등은 일찍이 경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저들이 철저하게 찾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달아나서 도망온 사람의 근각을 자세히 물어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실히 중국 사람이라면 이치가 마땅히 풀어보내야 할 것이고 만약 원래 야인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본주인을 배반하고서 온 자라면 일체 그대로 믿고서 접수하는 것이 일의 대체에 적당하지 못하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알고서 이 뒤에 만일 달아나서 도망오는 사람이 있거든 사유를 자세히 살펴 진실로 중국 사람이므로 풀어보낼 만한 자라면 취초하여 계달하고 저들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왔으므로 그 주인이 자체를 쫓아온 자가 있으면 또한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만일 일이 기밀에 관계되니 경은 마땅히 살피고 헤아려서 시행할 것이며 또 적의 꾀는 추적하기가 어려우니 방비하는 모든 일에 갑절 조치를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근각은 신혼을 말한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97권 성종 9년 10월 2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극기가 아뢰기를 임사홍은 서울에 도착한 지 이미 오래인데 신등이 여러 번 돌려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됨이 없습니다. 임사홍의 죄는 지극히 큰데 중전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만 외방에 귀양 보냈다가 곧 소환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상벌이 밟지 못하여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저건 윤희손이 아뢰기를 임사홍은 간교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반드시 공주를 인연하여 영구히 머물기를 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주가 마음이 허한 정세로 알아서 흐리멍텅하게 귀신을 보는 듯한 형성을 하니 의심컨대 시아버지를 생각할 생각이 쌓인 소치일 듯 하니 아직은 조금 낫기를 기다렸다가 돌려보내겠다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임사홍으로 인하여 죄를 입은 자가 또한 많은데 만약 임사홍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법을 쓰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윤희선은 말하기를 어찌 공주가 시아버지를 생각하여 병이 나는 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또 이제 시문은 나가고 임사홍은 들어오므로 사람들이 간사함과 공정함이 뒤바뀌었다고 많이들 의심하니 어찌 옳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시문을 죄준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그때 제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친조부가 고발한 것을 헛되게 물리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마지 못해서 따른 것인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였다. 윤희손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시문을 부르고 임사홍을 내친다면 간사하고 공정한 구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르고자 한 지가 오래다 하고 좌우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해 너는 얼굴을 대하여서는 따르고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각각 말해보도록 하라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시문을 소환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자 이극기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시문이 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애매하다고 여긴다면 시문을 부르고 임상을 내쳐야만 옳고 그름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문을 방면하라 하였다. 이 극기와 윤희손이 또 신정을 파면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극기가 또 아뢰기를 도총부는 병권이 있는 곳인데 박중선이 이조 판서로서 겸임하였으니 이는 이조와 병조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근대 도총관을 해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7권 성전 9년 10월 2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제관 부정 김재신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좌보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사사로이 약재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약이 사가에 흩어져 있는 것이 잠은 많았는데 지금은 법이 엄하여 당약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비록 무역하게 하였으나 약재가 연경에서 나지 않아 무역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의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중국과 풍토나 기후가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성질도 달라서 중국의 약이 우리나라 사람의 성질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교서에 향약 집성방의 판본이 있는데 그 글이 향약을 위주로 하였으니 청컨대 이 책을 인쇄하여 중에 널리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향약 쓰는 것을 알게 하면 중국에 힘입지 아니하여도 넉넉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 우리나라의 풍토는 중국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당약을 먹을지라도 효력이 없다 하였다. 이 경동이 말하기를 예법에 여러 고을에서 향약을 채취하는 자는 부자가 서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대대로 약초를 알았는데 이제는 모두 군에게 편입되었습니다. 청컨대 여러도의 감사에게 유시하여 공안에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약을 채취해서 보내게 하여 그 효력을 널리 증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그리고 향합 집성방을 은세하여 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향약은 우리나라 약재이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1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아차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는데 주화상에서 노루를 먼저 잡아 바치니 즉시 달려가서 대비전에 드렸다. 주화상은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가운데 기사의 명수를 선발하여 주화상 우상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이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성절이었다.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리에를 의식과 같이 행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윤계겸 등이 감옥이 비었음을 아뢰니 승지 등에게 명하여 직접 대하여 접대하되 취할 때까지 마시게 하고 낭청도 참석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계금은 비록 학문은 없었으나 성품이 과감하여 이를 보며 경론을 일으켰다. 형조 판서가 되고서는 옥사를 창단함에 있어 속결하기에 힘써 독촉하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감옥이 비었다고 하리니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투호는 희롱하는 일이 아니다. 그 늙은 제신의 이 모인 곳에 시험삼아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사홍이 기밀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간을 몰래 사주하여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자는 공격해서 배척하며 엄흉한 꾀를 꾸미고 있으니 비록 중벌을 받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죄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먼 곳에 귀양을 보내셨으니 이는 이미 형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인데 또 몇 달이 못되어 공주의 병을 이유로 서울로 소환하여 지금까지 보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은 형법을 지키지 아니한 가운데 또 다시 형법을 잃은 것입니다. 참컨대 지극히 공평하게 판단하시어 서둘러 배소로 돌아가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강 경준과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임상의 주에는 죽어도 남음이 있는데 오래도록 경성에 머물게 하면 큰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공주의 병이 아직 차도가 없는데 임사홍이 만약 급히 돌아간다면 공주의 병이 반드시 더욱 위독해질 것이니 병이 나음에 마땅히 보내겠다 하였다. 안선이 말하기를 공주가 비록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어찌 사실대로 아뢰겠습니까? 만일 공주의 병이 해가 바뀌도록 낫지 않는다면 또한 마침내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임상으로 인하여 난병이라면 아들인 임광재가 마땅히 먼저 병이 들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임광재는 병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공주의 병은 결코 임상 때문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회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주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돌려보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고변국 이획이 민부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석에 이르기를 하늘에 있다는 듯한 바다는 막막하고 구름에 가린 산은 가마득하며 풍파는 몫이 사나운데 배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헌무한지는 비록 오래되었으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으니 태만하고 태만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나라는 남의 한가운데 왜 따로 떨어져 있어 버려진 채 이웃할 곳이 없습니다. 해마다 명나라를 섬겨 조공을 바치는 배를 보내고 또 유구국 남만과 통호를 하느라 귀국하는 사신이 왕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빅문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행하지 못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해 전에 일본국 살마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바닷길의 가능함을 대강 알고 인하여 그를 명하여 전사로 삼아 하정을 아랩니다. 신이 비록 불소하나 귀국과는 함께 명나라를 섬기고 있어 같은 이시의 성을 쓰고 있으니 이전부터의 인연이 아마 가까운 듯합니다. 저는 산부를 믿는 지가 오래되어 불사를 창건하였는데 대장경을 더욱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존명을 받들어 보화를 싸가지고 사슴을 보내 이를 구하고자 하니 삼가 회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원래 특이한 산물이 없으나 남만에 왕래하는 상선이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므로 친향이나 약종 등 존명을 받들어 거기에서 구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이곳 산물로는 호초 5건, 유황 5건, 단목 5건이니 거두어 주시면 천만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죄를 짓고 도망한 생원 김하, 김석 등은 영구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하, 김거, 김석이 함께 동무제의 집에 가서 그의 이종 동생인 한생과 술자리를 베풀어 놓고서 이웃집의 계집종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희롱하니 그 계집종의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다가 그의 아내가 남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품고 꾸짖었는데 김하 등이 취중에 노여움이 일어나 그 사람을 결박하고 구타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누이 동생이 그 오라비에 구타당하는 소식을 듣고 2살 먹은 아이를 안고서 달려가 구원하였다. 그런데 김하등이 전의 자식과 같이 구타하여서 어미와 아이가 함께 상처를 입어 아이는 곧 죽었는데 이는 대사관 안관우의 노비였다. 안관우의 집이 이웃에 있었는데 김하등이 즉시 가서 안관우의 침실들까지 뛰어들어가 그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관우야 관우야 너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우리들을 무시하고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가? 속히 나와보아라. 우리들은 문생인데 너는 어찌하여 박대하는가 하면서 눈앞에서 보이는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또한 환관을 만나 결박하고 매를 때려 그의 사경에 이르게 하고서 밤이 깊었어야 돌아갔다. 이튿날 안관우가 살인죄로 형조에 고소하여 형조에서 임금께 아래 공문하려 하자 김하 등이 즉시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하의 어미가 가보년에 평양에서 죽었는데 김하 등 삼형제가 빈소 곁에서 각각 기생을 데리고 마주 앉아 음식 먹기를 평시와 다름이 없이 하니 판관 오한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아비 김순성에게 이르기를 서윤의 세 아들이 모두 재주가 있어 훗날 반드시 세상에 등록될 것인데 어찌 명구려를 생각하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하니 김순성이 화를 발끈 내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내가 가르칠 테니 자네는 자네 아들이나 가르치도록 하게. 재주가 있건 없건 각각 자기 아들을 가르칠 뿐이세 하므로 오한이 실망하여 비루하게 여기고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2사람이 어쩐 일로 인하여 hir난하게 되었는데 김순성이 자기 아들을 말하면서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자 오한이 즉시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어떻게 불효한 사람으로서 입신양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김순성이 그것을 따지고 묻자 오한이 또한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세 아들이 어미의 빈소를 모시면서 6월에서 9월까지 개빈을 하여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 각각 명기를 끼고 엄탕한 생활을 금수와 같이 하였으니 그 기생은 우위, 선청, 아나 등 3사람이고 각각 빈소를 차린 지 10달 안에 자녀를 낳았다. 내가 천인의 문수를 상고하니 너무도 뚜렷하여 말을 하려고 하니 말하는 입이 더러워질 지경이다 하였다. 김순성은 아무 말이 없었고 또한 조금도 계획적인 표정이 없이 미소만 지었는데 그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그이가 이러하였다. 개비는 출구하려고 빈소를 열니다. 아이고, 드라마 막장 드라마. 성정실록 98권 성정 9년 11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헌부 병조 도총부에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로 도년으로 정략 한자 가운데 조사와 사대부의 자제로서 응당 벼슬길에 들어갈 자를 제외하고 자범으로서 응당 도년이 될 자는 모두 조지서의 도침군에 충당하게 하라 하였다. 도년은 도형에 의하여 처벌하는 횟수이다. 1년에서 3년까지 5등급으로 나눠 한 등급마다 장 10대와 반년을 감하였다. 도친군은 종이나 피륙 따위를 다듬이 돌에 놓고 두드려서 다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일꾼이다. 그렇구나. 성정실록 98권 성정 9년 11월 5일 엠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사육은 분수학에 소속된 자는 모두 사대부의 자제가 아니고 그의 외방의 한미한 사람이니 봉족 한 사람만 죽어서 서울에 머물게 하여 학업을 익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종조에서는 사역원의 관원과 동거하는 아들 사위 조카에게 아우러주고 만일 동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웃하여 사는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가려서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땅히 동거하는 2사람에게 주어 권장하여 힘쓰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또 말하기를 강의 습독관으로서 한운에 정통한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문신 중에 연수하고 총명한 자를 뽑아서 한운을 익히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윤필상이 또 아뢰기를
황중과 장유성이 비록 하늘을 약간 알기는 하나 문신들이 모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참의 김자정은 이문과 한운에 정통하니 지금 비록 파직이 되었더라도 사역원에 출사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자정이 지금은 비록 견책을 당하고 있으나 다음 정사 때는 꼭 서용할 것이다 하였다. 연필상이 또 아뢰기를 사여군에 소장된 노글대, 박통, 사직해, 소학 등의 책은 저는 인쇄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생도들이 읽을 수 없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근대 많이 인쇄해서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고 여어 지남은 착오된 것이 많으며 또 상세하지 못하니 청근대 북경에 가는 자로 하여금 질정하여 참가하게 하소서. 또 승문원에 강의관으로서 가르칠 만한 자는 오직 이 알인데 지금은 재용감정이 되어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한관으로 바꿔 자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대사관 안관후와 지평 허침이 아뢰기를 임사홍이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사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끝내 보내지 아니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병이 자도가 있기를 기다려서 즉시 돌려보낼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동지사 이성소에게 이르기를 향화한 야인 김박을 다상이 여기에 머무르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이성소가 대답하기를 김파을 다상은 그 아내를 몹시 사랑하여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 아내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인지 본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는 자는 막지 아니하는 법이니 머물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향화에서 여기에 머무르는 자는 우리나라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다음날 본토로 돌아가면 어찌 우리나라의 근심거리가 아니 되겠는가? 이미 머물러 있는 자는 보낼 수 없지만 앞으로 오는 자는 머물게 할 수 없다 하였다. 봉족은 평민이나 천민이 출력하였을 때 출력하지 않은 여정을 한두 사람 정정의 집에 두어 집안일을 도와주게 하는 일이다. 정사는 고려 조선시대 때 관원의 취적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 좌천 또는 파면시키는 일이다. 도목정사의 준말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5일 엠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시기가 바요로 매우 추울 때인데 옥살이의 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죄와 사죄 외에 대단히 치 아니한 자범들은 속히 판결해서 내어보내야 할 것입니다. 참건대 팔도의 하유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하삼도는 사명이 번다 하니 경기 군업에 어사를 보내어 간사함을 적발할까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경이 대답하기를 윤당합니다 하였다. 어사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직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김승경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각도의 조신을 특별히 보내는 이유는 수령의 비행과 민간의 질구를 알기 위함이다. 이 윤약이 기생을 데리고 멀리 행차하는 것은 그 죄가 중하므로 이순이 추국하면 당연한 것인데 이 윤약이 보복을 하기 위하여 기상마와 불체마 등에 관한 일을 가지고 차례를 어기고 계문하였으니 이러한 버릇은 키울 수가 없다. 마땅히 따끔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지평 안선을 경비 수원부에 허침을 통진현에 보내어 형혹과 불법에 대한 일을 규찰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전 회덕형감 이달손의 제 임시에 관에 간직한 필단 침장 1, 면토 9필, 저포 반필, 석자 6장을 몰래 꺼내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 죄는 유리 결장 80대의 고신 3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대전에 의하여 장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안은 장물죄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이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5일 임술 6번째 기사 성전원의 전교하기를 요즘 눈이 온 뒤에 몹시 추우니 어찌 옥사가 침체되어서 원망하는 자가 없겠는가 살펴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주서 양승경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의금부에 구속된 자가 4명이고 전옥수에 11명이었는데 명하에 자세히 심리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6일 개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6일 개한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임순경이 아뢰기를 전 참이 김자정은 파직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서용하도록 윤호하시면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자정은 역어에 능통하여 의논하는 자의 말이 문관으로서 역어를 배우는 자가 황중이나 장유성에게 배우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라고 하므로 서용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6일 개한 세 번째 기사 이주 주하람 조숙기가 상서하기를 신이 사명을 받들고 평안도에 가서 무릇 경내의 산천의 험악하고 평탄함과 도로의 멀고 가까움 그리고 방수의 허실 변민의 휴척에 대하여 보고 듣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신은 근신이므로 듣고 본 것을 반드시 상상께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혹은 눈물을 흘리며 말해주고 혹은 글을 써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기묘한 일은 첩입, 합방, 조전장 등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첩입하는 일로 말하면 그 배단이 5가지입니다. 강변의 백성이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방수의 부역 때문에 하루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여가를 주지 아니하고서 추수가 한창 시작되는데 첩입하라는 명령이 성화보다 급하니 집안에 있는 살림도 미처 다 옮기지 못하는 형편인데 들에 있는 곡식을 어떻게 제때 거두겠습니까? 더구나 농기, 식기 등을 발이에 싣고서 험악한 길을 넘어오느라고 소와 말이 실족하여 다 깨어지고 남아나는 것이 없으니 그 패단이 한 가지입니다. 강변에 사는 백성의 생활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욱 고생스러운데 말은 방수에 제공해야 하고 소는 농사에 제공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소와 말을 번식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첩입하여 겨울을 지내느라 식수와 사료가 부족하여 굶어 죽는 소와 말이 10중 8구이니 그 배단이 2가지입니다. 성 안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수는 예전보다 많아 상하의 움직임이 서로 겹쳐 있으며 한 칸에 함께 거차는 자가 많게는 8, 9명 적어도 5, 6명 이상 이하는 아닙니다. 게다가 땔감과 꼴을 쌓아도 머리와 꼬리가 연접하고 있어 혹 불이라도 나게 된다면 이를 박멸하는 방법이 없으니 그 배단이 3가지입니다. 성에 들어갈 적에 길은 멀고 짐은 무거워서 이듬해 농사 자료는 모두 움속에 숨겨두는데 도둑이 그 내용을 알고 백주의 일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 봄 농사를 시작하는 날 남쪽에 들에 점심을 내어다 먹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배단이 4가지입니다. 성 밖의 집은 겨울이 지나는 동안 비어두기 때문에 도리어 금수들이 소굴이 되어 무릇 집을 이을 자료와 울타리의 비품 모두 오가는 나그네들을 불 때는 도구가 되어 금년에도 그렇고 명년에도 그러하며 또 이듬해도 그러한 형편이니 어떻게 영구히 자기 집을 지어 대를 물리며 단란하게 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패단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계, 옛, 이산, 삭주 등의 고울은 외지에 열진하고 있으나 실은 내지와 다를 것이 없는데 어찌 의례껏 첩입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조정의 신하를 선발하여 차견해서 절도사와 함께 이해 문제를 상의하여 어느 곳엔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곳엔 들어갈 수 없음을 표목을 세우고 첩입하게 하고 이를 항식으로 삼는다면 5가지 폐단을 거의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변방 백성의 생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합방의 이로서 말하면 그 폐단이 3가지입니다. 평안도 전역은 집집마다 조사해 모두 병적에 소속시켰으며 여러 고을의 이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병사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 겨울에 조금만 사빈이 있으면 곧 합방하도록 명령하니 그 변방을 방함에 있어 비록 치밀할 것 같으나 신은 겉만 실하고 속은 허할까 걱정입니다. 만일 뜻밖의 풍례를 만나 변성이 혹 실수하게 된다면 내재의 장수로 응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패단이 1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졸이 처음 부임할 때 겨울을 지날 채비와 갑주 등속을 소와 말에 싣고서 멀리 험한 길을 넘어오는데 길 안에 당도하지 못할까 하여 밤낮으로 달려오느라고 이따금 도중에 소와 말이 죽게 되며 성에 들어오기 이르러서도 꼴과 양식을 계속하기 어려워 그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마할 때에는 전택을 모두 팔아 다시는 생활할 수 없게 되니 그 패단이 두 가지입니다. 압록강은 10월경에는 반은 얼고 반은 얼지 아니하여 방하는데 간격이 생기는데 먼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꼭 이달 초 하루에 도착하여 합방하게 하므로 그 말린 양식을 마련함에 있어 이삭을 훗다가 준비하며 1년 동안 힘들어 지은 농사는 버려둔 채 출수도 못하니 그 패단이 세 가지입니다. 신은 원컨대 지금 이후로는 비록 사변이 있더라도 합방하지 말게 하고 1년씩 서로 교대시켜 번을 나누어 방수하게 하며 또 방수에 도착하는 시기를 늦추게 하면 군사와 말이 편히 휴식할 수 있어 안팎으로 소홀해질 염려가 없을 것이고 수졸들도 수확을 할 수 있어 피차간의 식생활에 어려운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군사를 통솔하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호령을 하나로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호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졸의 수족은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조전장을 특별히 파견하는 이유는 대체로 꾀를 모아 협력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진의 두 장수가 되다 보니 각각 주관이 따로 있어 서로 용납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무사할 때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할 것인데 더구나 위급할 때이겠습니까? 얼미년의 벽단의 일로서 이를 증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탐호한 무리가 한때의 권세를 빌어 한 몸의 사욕을 채우려고 창기를 데리고 다니는 자도 있으며 뇌물을 받고 군에 방면해 준 자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황충과 우박으로 제의를 입어 이들을 공혹하는 경비와 인마에 대한 노구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진장을 만약 모두 정선한다면 비록 조준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전 군관만 보내고 별도로 장수를 보내지 아니하면 변장이 사체를 편안히 할 수 있고 호령도 하나로 통일될 것이며 지나친 경비가 모두 줄어서 백성이 폐해를 입지 아니할 것입니다. 글로서는 다 말할 수 없고 말로 쓰는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아랜 것은 단지 그 대략입니다. 다 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것은 어깨 아래에 나아가 직접 아뢰기를 원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첫 입은 나라의 변방에 사는 백성들을 외적의 약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소개시켜서 안전한 성 안으로 들어가 대피하게 하는 것이다. 임마는 각역에서 말을 갈아대어 대기시키던 일이다. 나라의 관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다. 영리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후와 정병에게 강제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벽단의 일은 성종 6년 2월에 이만주의 잔당이 벽단에 입구한 일을 말한다. 옥계는 대궐 앞의 섬도를 말한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악기를 강하다가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음악의 쓰임은 큰 것입니다. 세종께서 매사의 뜻을 기울이지 아니함은 아니나 음악에 대해서는 더욱 마음을 써서 일찍이 박영과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음악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나도 너가 아니었다면 역시 음악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였는데 아악과 속악이 그때 비로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섞여서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아악과 속악을 구분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합쳐졌는가 하니 동지사 이승소가 말하기를 옛날에 아악은 봉상시에서 담당했고 속악은 약학도감에서 관장했는데 지금의 장하군이었습니다. 세조조에 이르러 장하군으로 합쳤으니 지금 만약 나누려고 하신다면 옛 제도와 같게 하여 봉상시와 장하군으로 하여금 각각 나누 관장하게 하소서. 그러면 비록 다른 관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것을 악이다 소각이다 하는 것인가 하니 이성소가 대답하기를 종, 석경, 오음, 육류를 이것을 악이라 하고 보태평, 여민학, 정대업은 이것을 소각이라 합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악은 문묘와 사직에 쓸 것이고 종묘, 문서전, 조화, 조차하면 모두 속악을 쓰는데 진시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승소는 말하기를 신은 악보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으며 정침은 이르기를
종경이란 창란하여 올바르지 못하니 지금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오음률은 음률의 기본이 되는 오음, 궁상, 각치, 우의 5개이고 12율은 가운데 양성에 속하는 육률은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직, 무역을 말한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육조에서 김파을 하상을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승지 등이 합사의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머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성전 BC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김파을 다상은 본래 그의 아내를 미워해 우리나라에 왔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편전으로 방화한 사실을 알 것이다. 지금은 비록 머물러 있으나 훗날에도 그의 아내를 전과 같이 미워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진나라 위나라 이후로 오랑캐를 중국 내지에 살게 했다가 마침내 그 화를 입었으니 경등은 다시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승지등이 아뢰기를 옛날 진나라는 오랑캐를 중국에서 함께 살게 하였다가 마침내 오호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 바을다상은 일개 독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왕래하면서 그의 처족과 날마다 서로 오가고 하였으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일을 다 반드시 자세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일 긴 바울다생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기를 청하였을 적에 조정에서 윤호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또 머물기를 청하는 것도 윤호하지 않는다면 그의 실망하고 원망함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머물게 하고 돌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나의 생각에 그의 아내는 주지 말고 혼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정승과 상의해서 아래라 하였다. 오호의 나는 후한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북부와 서부에 응구하고 있던 흉노, 갈, 선비, 저, 강의 5민족을 오호라고 하는데 진나라 팔왕의 난을 계기로 황하지방의 중국 본토를 침입하여 여러 나라를 세웠다.